안녕하십니까, 원희쌤 이동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70번 사설입니다. 미얀마의 민주화를 위하여라는 글입니다. 우리가 이전에서도 미얀마가 처한 어떤 국제정치 환경에 대한 사설을 칼럼을 다룬 적이 있습니다. 몇 번인지 기억이 안 나네요. 그때 이제 미얀마의 두 세력인 군부 세력과 민주화 세력 간의 갈등, 그리고 중간에 소수민족 중에 하나인 로힝야족과 관련된 그런 글을 공부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미얀마의 군사 쿠데타는 지금까지도 진행 중에 있고요. 그래서 군사 쿠데타가 민주주의를 억압하고 자신들의 의견을 따르지 않는 시민들, 즉 저항하는 시민들, 왜냐하면 쿠데타는 부정이니까 시민들이 일어선 것이죠. 예전에는 뭐 진압당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저항하고 목숨을 걸고 투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위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군부가 시위를 해산하기 위해서 총을 발사하고, 그러면 이 총은 사람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사망자가 늘고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2021년에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가서 뭐 투쟁할 수는 없으니까 민주주의를 바라는 이 미얀마의 시민들이 끝끝내 승리할 수 있도록 바깥에서 관심을 갖고 응원의 마음, 지지, 연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미얀마가 이 안에서는 군부가 권력자이기 때문에 싸우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바깥에서 이 군부가 군사 쿠데타를 저지른 세력들이 시민들에게 더 이상 총을 발사하지 않고 어떻게 대화와 타협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압력을 가해야 한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요새는 SNS라든가 인터넷이 많이 발달했으니까 여러분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에 한 줄 글 올리는 것도 이들에게는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어휘는 맹주라는 단어가 있어요. 동맹을 맺은 개인이나 단체의 우두머리가 맹주입니다. 주자가 주인 주자죠. 태도가 좀 미온적이다 그래요. 뜨뜻미지근하다. 확실하지 않고 뭐 제대로 하겠다는 건지 안 하겠다는 건지 좀 망설이고 미적지근한 겁니다. 망설이는 그런 뜻이고요. 회수하다라는 말은 철회하다, 번복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줬다가 뺏는 거, 그게 회수, 다시 거두어 드리는 것. 너 좋아해 라고 말했다가 싫어 하면 회수한 거고 철회한 거고 번복한 겁니다. 자, 그럼 글 한번 볼까요? 팔뚝에 이름, 전화번호, 혈액형을 적는 그들을 보며 눈물이 흐른다. 억압받는 세계의 백성들은 이렇게 자유와 정의를 위해 길거리로 몸을 던진다. 그들은 국민들이 고통받기 때문에 차들도 멈췄다 하며 고장난 차들을 도로 위에 두거나 경적을 울리고 냄비를 두들기거나 세 손가락 저항의 상징을 허공에 향해 날리고 있다. 죽은 자들 뒤를 산 자들이 따르며 민주주의의 승리를 외친다. 미얀마 시위의 미얀마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죽을지 모르니까, 총상마다 죽을지 모르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 위해 팔뚝에 문신으로 이름과 전화번호 혈액형을 적는다고 합니다. 네. 미얀마의 과거는 한국과 너무 닮았다. 우리나라와 관련성이 있다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아시아, 남미, 아프리카가 그랬지만 특히 이 나라는 서구의 식민지. 1번 식민지. 우리도 일제 서구라면 프랑스였을 거예요. 우리나라는 일제의 식민지로 벗어나는 고단한 과정이 있었죠. 그리고 광복이 있었고, 그런 다음에 6.25 전쟁이 있었고요. 또 우리나라는 이승만 독재가 있었고, 박정희, 전두환 있었죠. 정권 강탈, 그리고 민주화의 여정이 흡사 쌍둥이 같다, 비슷하다. 이게 되게 가슴 아픈 역사의 흐름인 것이죠. 그럴 때마다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물론 각자의 특수한 역사는 비교할 수 없다. 그렇죠. 특수하죠. 그렇지만 큰 흐름이 비슷하다. 더욱이 지금까지 미얀마는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그리고
이를 지탱하는 불교라는 세계관이 지배했다. 나한테 비동맹회의라는 말은 강대국들에 있지 않고 제3의 세력들을 말하는 거예요. 강자 두 사람 사이에 어느도 끼지도 않는 그런 비동맹, 중립주의의 나라들의 모임이 비동맹회의였고요. 거기서 우두머리였다고 합니다. 외국과의 군사동맹에는 참여하지 않는다는 중립 및 독자 노선을 취함으로써 한국에 앞서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랬듯 민주화를 위한 그들의 여정은 멈출 줄 모른다. 62년, 1988년, 그리고 올해 2021년 수많은 시민들이 총칼 아래 쓰러졌어도 분노의 함성은 하늘을 찌른다. 도둑맞고 빼앗겨도 마침내 새 아침이 오리라는 것을 그들은 믿고 있다. 그것이 역사의 순리다. 민주세력은 한국처럼 정치에 관여하는 군부의 뿌리를 과감하게 잘랐어야 했다. 우리나라는 1993년 3년에 지금은 돌아가신 김영삼 대통령 있던 그 시기에 군부의 뿌리를 과감하게 잘라냈습니다. 그 뒤로 군사 쿠데타에 대한 걱정은 없었습니다. 지금도 없고요. 다시는 이제 군부가 우리나라의 역사를 유린하는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우리 시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죠. 그것이 하나의 상식이 되어버렸는데 아직 미얀마는 거기까지 가는 데 시간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승리할 겁니다. 아마도. 그들의 야욕은, 군부의 야욕은 칡넝쿨이 거목에 큰 나무에 등줄기를 타고 올라 고사시키는 것처럼, 말라 죽이는 것처럼 민중의 목을 옥죄한다. 그렇죠. 세계 한쪽이 미온적인 이유, 좀 뜨뜻미지근한 이유는 로힝야족 학살에 군부와 결탁한 민주세력을 개입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세계 한쪽이 군사 쿠데타를 이렇게 군부를 비판하려고 해도 군부와 민주 세력이 같이 있기 때문에 비판하기가 조금 망설여진다는 겁니다. 또 미국과 중국 간의 어떤 그런 세력의 다툼도 좀 있고요. 네, 이거는 그때 앞서 공부했던 사설 칼럼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미얀마 백성들이 쟁취한 민주주의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는 것은 아니다. 거둬들이는 것은 아니다. 민중의 피눈물로 세워지지 않은 나라가 어디 있겠느냐. 쿠데타는 왕조 시대의 유산이다. 남겨진 역사라는 거죠. 힘이 곧 권력이 되던 때 칼을 거꾸로 왕에게 들이던 무도한 시대. 무도하다, 부정의하다라는 거죠. 도가 없는 그런 시대. 나를 지키라고 쥐어진 총을 백성을 향해 들이대는 것은 반역이다. 이게 여러분들 쿠데타를 정당화할 수 없는 겁니다. 어떤 쿠데타라도 정당화할 수 없는 것이죠. 외적을 향해 총구를 들이대야 되는데 국민을 향해 총구를 들이대면 그건 반역이죠. 정당성도 없죠. 그들이 백성을 등지는 것은, 그렇게 쿠데타를 하는 이유는 자본과 결탁한 이권 때문이다. 돈 때문이다. 돈 때문에 자기 민족을 죽이는 겁니다.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는 일입니까? 군대가 기업을 운영하거나 뒤를 봐주고 이권으로 뭉칩니다. 이 쿠데타는 본업보다 군인의 본업이 뭐겠어요? 외적을 지키는 거죠. 외적으로부터 나라를 지키는 거죠. 그런데 부업인 돈. 한 나라를 군부가 오래 지배하고 있었으니까 모든 게 다 이제 기득권이 된 거야. 우리가 그렇게 비판에 맞지 않는 기득권 세력이 되었기 때문이죠. 근데 그들이 이 자본의 돈 맛을 봤는데 이걸 내려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죠. 네. 이들에게 굴하지 않는 미얀마의 희망은 한국처럼 학생들이다. 대학생들이 주축이 되어 있답니다. 식민지 시기에 독립운동의 주체 세력은 학생들이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4.19 혁명 때도 일제강점기 때도 독립군들이 대부분 젊은 분들이 많았고요. 광주 학생 항일운동 같은 경우도 1929년에 있었던 것도 그렇죠. 또 60년에 4.19 혁명도 그랬고, 또 많은 시대에서 대학생들, 고등학생들, 심지어 4.19 혁명 같은 경우는 초등학생들도
일어섰었죠. 이들이 결성한 독립군은 쿠데타를 일으킨 군부의 모체다. 독립군은 바로 군부의 선조였다. 독립군 다음에 미얀마의 군부가 됐다라는 그런 소리죠. 내윈의 오랜 독재 시대에도 체제의 부당함을 설파했다 얘기했으며 주장했으며 1988년 민주화 요구에 불길을 낸 것도 그들이다. 지금 이들 G세대는 휴대폰으로 폭력 현장을 기록하고 인터넷으로 내부의 생활 전 세계에 고발하고 있다. 또 한 세력은 태생이 비폭력 집단인 불교다. 미얀마의 사회 구성인 거죠. 다양한 민족과 종교, 이념들의 각축, 국경을 맞댄 이웃 국가들과의 갈등으로 이 나라는 하나로 통합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그렇죠. 소수민족도 많고요. 다수의 종교인 불교마저 일부는 배타적이라는 말은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다른 세력을. 민족주의에 물들어 있다. 그럼에도 민주화의 길목에는 언제나 목숨을 걸고 앞장선 정의로운 승려들이 있었다. 미얀마 전문가 장준영 교수는 미얀마 역사를 통틀어 상가라는 이름이 갖고 있는 집단이에요. 불교 공동체는 국가 운영 원리의 근간이자 아주 기본이자 정부와 국민을 중재하는 매개체라고 한다. 석존의 머리카락이 모셔진 쇠다곤 파고다는 피아를 모두 모은다. 적과 동지를 함께해서 불교 가르침 아래에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의미겠고요. 나 또한 믿는다. 미얀마 민주주의의 꽃은 반드시 만개한다. 활짝 핀다. 전설에 의하면 인도를 최초로 통일한 전륜성왕, 법으로 통치하는 왕인 아소카 왕이 보낸 사자가 도착한 황금의 땅이 바로 미얀마다. 이는 진리와 정의를 뜻하는 담마가 구현된 불토 낙원에 대한 강렬한 열망이다. 그러니까 미얀마가 부처님 세상이었다라는 거지. 그렇게 평화와 사랑을 있던 그런 나라였는데 다시 그런 나라가 된다면 좋겠다라는 거지. 지금 철저히 싸우는 미얀마 민주주의의 친구들에게 어두운 터널 끝에는 빛이 있다는 희망과 용기를 줘야 한다. 이게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것 아닐 수 있습니다. 쌤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 강의를 찍고 올리는 것도 이들에게는 어쩌면 희망과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선생님도 지지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강의를 듣고 미얀마란 나라에 지금 자유와 정의가 짓밟히고 있구나. 그래서 목숨을 걸고 나와 비슷한 또래의 청소년이나 대학생들이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구나. 그게 목숨보다 더 소중한 가치라는 것을 한 번 더 고민해 볼 만한 그런 기회가 되면 좋다라는 거죠. 자, 그것이 이 땅의 민주화를 간절히 염원했던 세계 이웃들의 은혜를 우리가 되갚는 길이기도 했다. 우리나라도 아주 독재를 많이 겪었죠. 그러면서 민주화를 위해서 목숨 바친 그런 선열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때 세계 이웃들이 응원을 많이 해줬다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죠. 받은 만큼 오히려 더 2배, 3배 더 관심과 용기를 주는 것이 마땅한 일 아니겠는가? 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고 총을 마구마구 발사해서 사망자가 50명, 60명 된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군인이 총을 쏜다는 겁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만날게요.